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연금, 이제는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 날아든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리고 마치 평온한 노후의 발목을 잡는 촉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노력한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옥. 이 3가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퇴직 후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아봐야 지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던 보험료가 퇴직 후 개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걸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다 보니 은퇴 이후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퇴 전에 건강보험료 구조부터 이해하자.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일 때는 소득에 따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 소득, 자동차,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씨 58세는 퇴직 후 매달 1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상 나오는 고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퇴직 전에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는 결국 자동차를 처분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낮추는 식으로 재산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소득 조정을 통해 부담 줄이기.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득을 줄이고 필요한 소득은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박씨 62세는 퇴직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무려 7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큰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분할 수령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을 매년 분산시키니 보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이나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3년간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퇴직 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고정할 수 있죠. 사례 3. 정씨 60세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걱정하며 미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해 직장 가입자였을 때와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 없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고 준비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며
정 씨는 많은 사람에게 이 제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은퇴 계획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고 소득을 현명하게 조정하며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겠죠?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실질적 전략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설계 비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한 심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산 관리의 중요성, 보험료의 숨은 변수 파악하기.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 하면 소득만 떠올리지만 재산이 주요 변수라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은퇴 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차량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산은 단순히 자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는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을 꼭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김씨 65세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월 50만 원을 넘어서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급 SUV를 소형차로 바꾸고 보유하던 지방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재산 관리가 단순히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2. 연금 활용 일시소득 분산하기. 퇴직금이나 연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겪는 실수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높은 일시소득으로 잡혀버리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산해 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목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연금 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소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수령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박씨 61세는 퇴직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연금 저축 계좌로 전환, 매달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 생활비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과 감면 혜택 적극 활용하기. 많은 퇴직자가 잘 모르는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뒤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임의 계속 가입은 보험료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이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감면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정 씨 59세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했지만 퇴직 직전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 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득이 줄어들면서 감면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조금만 알아보고 신청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4. 장기적인 재정 설계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전략 짜기. 건강보험료는 은퇴 설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재정 계획 속에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에서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건강관리 비용, 세금, 보험료까지 포함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보험료는 결국 다른 지출 항목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이시욱 13세는 퇴직 후 재정 전문가와 상담의 생활비, 건강보험료, 예비 자금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 전체 그림을 그리니 문제의 본질이 보였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의 열쇠.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 소득 분산, 제도 활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준비된 자에게 노후는 분명히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 통장 잔고를 바라봤는데 이 정도면 은퇴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억 없으면 당신도 길거리로? 라는 겁나 자극적인 제목을 본 순간 속이 울렁울렁해지는 걸 느꼈죠. 과연 은퇴 후 내 삶은 어떨까? 손에 쥔 돈은 부족하진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유롭게 살려면 과연 얼마나 있어야 할까? 쓸수록 끝이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만큼 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엔 정해진 정년이 있었고 어느 정도 퇴직금으로도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선 상황이 아주 달라요. 일단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고 살 수도 없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정말 6억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은퇴와 노후 준비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흔히 6억이라는 금액이 기사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의 기준처럼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실 이게 참 상대적인 얘기긴 해요. 라이프 스타일, 주거, 환경, 가족 구성, 개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도 막연히 두렵기만 하다면 이미 은퇴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럼 우리의 진짜 이웃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자녀 뒷바라지에 퇴직금을 다 썼어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김창수 가명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고 비교적 넉넉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으로 목돈을 쓰다 보니 실제로 은퇴 후에 남은 현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대요. 퇴직 직후에는 그래도 연금도 좀 있고 좀 여유롭겠지라고 하셨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해요. 집을 마련해둔 덕분에 월세 부담은 없었지만 매달 주거 관리비며 공과금, 생활비가 계속 나가죠. 게다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니 한 달 생활비가 확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던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아껴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네요.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할 땐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 내 인생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현실은 매달 적자가 날까봐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 조금 더 노후 자금을 따로 떼어두고 굴리면서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많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전에 자녀 지원이나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그 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돈을 받았더라도 그게 한 번에 훅 나가버리면 그 뒤에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지니까요. 두 번째 사례,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쉽지 않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후반에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차린 박영희 가명 사장님이에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은퇴 후에도 일하며 버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또 남는 수익은 노후 대비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한마디로 내 가게 하나쯤 차려보면서 은퇴도 하고 제2의 인생도 시작한다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영업을 해보니 장사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건물 월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재료비 등등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벌림이 있어요. 매달 용돈 좀 남겠다 싶은데 오히려 가게 운영 첫 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죠. 젊었을 때나 한참 일할 때는 내가 뭘 하든 잘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내 사업을 해보니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계속 일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몸쓰고 밤낮 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은퇴 생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들어졌어요. 박영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후에 내 가게를 차려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자영업이 쉽지 않으니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창업했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사업 아이템이나 시장 조사 혹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철저히 해보는 게 중요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즐거운 제2의 인생인데 체력이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세 번째 사례, 소비를 줄여도 행복하다고 느껴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관점의 긍정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60대 후반에 은퇴하신 최미정 가명 할머니는 큰 수입 없이도 나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잘 누리고 계세요. 소위 6억 같은 큰 목돈은 없다 해도 꾸준히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두셨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이 검소하셨대요.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아껴서 여행이나 자기 개발 같은 경험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연금과 퇴직금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본인과 남편 생활비면 충분하고 가끔 병원비가 들긴 해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큰 돈이 나갈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동네 산책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니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래요. 한 달 용돈이 빡빡하지 않고 여러 활동으로 즐거움을 느끼니 굳이 다 쓰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미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 보다는 얼마짜리 삶을 살고 싶으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받쳐줘야 안심이 되지만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들을 보면 은퇴 준비가 6억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하는 삶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은퇴 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표 설정.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쓰고 싶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매달 생활비와 취미활동비, 건강관리비 등등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보는 거죠. 그래야 6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액이 생길 테니까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 한 가지 저축수단만 믿고 있다가 불시에 큰 돈이 빠져나가면 힘들잖아요. 주식, 펀드, 부동산,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굴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미리 고민해보면 은퇴 이후에 급격한 수입 절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죠.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퇴직 전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아프면 치료비가 커지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 정서적으로도 지치거든요. 그러니 미리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건강검진 등을 통해 꾸준히 몸을 챙기는 게 좋죠. 적절한 소비 습관.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해요. 쓸 땐 쓰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천하면 꼭 6억이라는 거액이 없어도 내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게 6억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단순히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6억도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3억만 있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 쓰면서 살아갈지가 아닐까 해요. 은퇴 후 불안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나한테 맞는 소비 투자 습관을 갖추면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게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조언이죠. 꼭 6억이라는 큰 금액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각자 다른 길이 있지만 모두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가짐과 준비가 중요하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더더욱 미리 시작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대비한다면 6억 없으면 길거리로? 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덜 흔들리고 나만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너무 큰 부담감에 짓눌리지 말고 그러면서도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지도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밟아 나가 보자고요. 그렇게 준비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불안함 대신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갈지 고민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준비에 착수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요즘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갈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나만의 여유를 위한 돈까지. 30억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안도했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돈이 모자라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의 계산은 현실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치솟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끝없이 생겨납니다. 과연 30억으로 안전한 은퇴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돈으론 못 살아. 30억으로 은퇴 망하는 이유. 요즘 사람들, 특히 50대와 60대라면 은퇴 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돈일 겁니다. 아무리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막상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여유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30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30억? 막상 써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30억으로도 부족했던 현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늪. 은퇴 후에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 부부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자산 약 30억 정도로 안심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 30년은 거뜬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김 씨가 은퇴 후
3년 차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그리고 병원에서 권하는 고가의 치료제까지 합치니 2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 씨가 치료받는 동안 부인은 남편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접적인 비용은 30억이라는 자산도 쉽게 바닥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단순히 평균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 생활비 상승 물가라는 무서운 적.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 씨는 30억의 자산을 바탕으로 은퇴 후 매달 400만 원씩 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최 씨가 처음 은퇴했을 때 매달 생활비 400만 원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나면 아마 600만 원이 넘게 필요할 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은퇴 후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계획하면 아무리 큰 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해요. 투자, 연금, 그리고 자산 관리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고정 비용의 함정 과소비로 망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을 유지하고 명품 옷을 사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정 비용이 은퇴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소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자산에서 이 모든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자산의 절반을 10년 만에 써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결국 그들의 은퇴 생활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시각,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을 고민하라.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첫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세요.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셋째,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30억이든 3억이든 은퇴 후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30억이 아닌 더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은퇴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30억으로 은퇴 망하지 않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전략. 많은 사람들이 30억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30억이라는 자산도 잘못된 관리와 계획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돈으로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은 모아둔 것을 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은퇴의 핵심은 쓰면서도 불어나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30억 중 10억 원을 상가 임대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임대료로 300만 400만 원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죠. 나머지 20억은 배당주나 연금펀드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연간 4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A씨는 매달 800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고 있죠. 핵심은 단순히 모아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도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라. 흔히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씨 부부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에 큰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만족감은 잠깐뿐이었죠. 결국 B씨는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과 배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소비의 목적을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꾼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변수를 대비할 안전망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때 찾아옵니다. 질병, 가족의 문제,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C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직전까지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C씨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현금 비상금과 의료비 대비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안전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안전망입니다.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건강 안전망입니다. 건강검진과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은 은퇴 후 큰 힘이 됩니다. 4.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D씨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매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무기력한 일상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은퇴 후 삶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 돈을 다르게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모아야 하는 목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돈은 삶의 보조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늘리는 법,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상가 투자, 배당주, 연금펀드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법,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법을 배우세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돈을 지키는 법,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기를 대비해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면 30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누구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준비와 태도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세요. 33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매달 받는 건 고작 3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럴 거면 왜 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대로 꾸준히 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한 달치 관리비도 안 되는 연금. 오늘 이야기는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일궈온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1. 33년 납입했는데 29만 원? 마이너스 60세 자영업자 박씨의 허탈한 노후. 나는 진짜 빠지지 않고 냈거든요. 4대 보험 다 들고 신고도 다 했어. 근데 지금 매달 받는 건 29만 3천 원이야. 나보고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씨 60세는 20대 후반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30년 넘게 치킨집과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성실히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게 된 연금액은 월 29만 원 남짓. 문제는 소득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기준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평균 소득 기준이 낮아져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 것. 박 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적금이나 들 걸 그랬지. 국민연금은 나한텐 그냥 세금이었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신고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받는 연금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2. 전업주부 20년 연금은 영업 마이너스 남편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58세 김 여사. 우리 남편은 35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살라고요? 약값, 관리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김 여사 58세는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당연시됐고 남편이 벌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혼자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게다가 김 여사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납입 기록이 없기 때문. 아이 셋 다 대학 보냈어요. 사교육비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걸요. 근데 지금은 치매 걸리면 치료비도 감당 못해요. 배울 점. 배우자 연금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노후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연금만 믿다. 10억 퇴직금 날렸다. 마이너스 66세 퇴직은행원의 고백. 나는 은행원이었고 연금도 많을 줄 알았지. 근데 국민연금이 45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퇴직금 10억 중 절반을 부동산 투자했다. 지금은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나가. 66세 윤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 근무했고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믿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불안해진 그는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수백만 원.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 실패로 목돈도 날렸습니다. 난 그래도 금융권에서 일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한 고수익형 투자 대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입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은퇴 후 눈물 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노후 생활비 평균 최소 180만 250만 원. 이 격차는 스스로 메워야 할 몫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아닌 오롯이 내 책임이 된 시대입니다.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임의가입 추후 납부 활용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도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세요. 퇴직 전 자산 재점검 퇴직금, 부동산, 금융자산의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설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층 3층 연금체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켜야 할 건 결국 내가 만든 노후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채우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노후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 33년 부었는데 월 30만 원도 안 돼. 이 상황 왜 벌어지는가? 1.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이해.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 발생. 평균 소득 기준 억갑 납입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즉, 단순히 오랜 기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낮은 연금 수령액의 핵심 원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중심의 낮은 소득 신고.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적게 납부되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작아집니다. 예시 월 소득 200만 원 보험료 9% 월 18만 원 납부. 장기 납입해도 수령액은 월 20만 30만 원에 그칠 수 있음. 전업주부의 무연금 리스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려는 가정이 많지만 개인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큰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생계비 격차.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과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 1인 기준 약 180만 200만 원. 국민연금의 한계, 이것만은 명확히 인지하자. 항목 내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2세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중. 평균 가입기간 약 18년. 평균 수령액 약 6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율 2.7% 내외. 노후 소득 대체율 2024 기준 약 33% 수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 안전망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대안적 전략.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 소득이 없거나 탈퇴한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연금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전업주부, 소득 없는 5060대, 수급기간 미달자. 2. 추후 납부 제도 활용.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 추천 대상 과거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유학생, 군 복무자 등. 3.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병행 준비 2층, 3층 연금 구조. 국민연금 1층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보완적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유형 설명 비고. 국민연금 국가 운영, 강제 가입 1층 연금. 퇴직연금 기업 제공 2층 연금.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 3층 연금. 4.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자산 설계.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월세 수익형 부동산 단 무리한 레버리지 지향. 매월 지급형 보험 상품 즉시 연금 등.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 노후 보장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절대 은퇴소득의 유일한 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납입하고도 30만 원 이하의 수령액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만 믿는 노후 설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약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뿐 아니라 납입 소득 수준이 핵심.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은 임의 가입 추후 납부 제도 적극 활용. 퇴직 전 다층적 소득 구조 반드시 준비. 월 15만 20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전략 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납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노후 재무설계 상담센터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삶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사람에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